우리 엄마가 보고파진다. 우리 동네 책방 시간입니다. 시각장애 여성 장근영 씨가 쓴 자전적 에세이죠. 어쩌려고 혼자 다녀. 낭독에는 성우 이지선 씨입니다. 그런데 안마사로서는 신체적으로 정말 엄청 힘든 일이다. 1학년 때는 엄지손가락에 힘을 기르는 것이 관건이었다. 엄지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엄지의 힘만으로 안마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체중을 자연스럽게 엄지에 실어 근육을 압박하며 유연해야 하는데 정말 어려웠다. 엄지손가락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단단해져 나가야 하기에 연습만이 살 길이었다. 입학 초기에는 다들 손이 붓고 아파서 고생들을 했다. 옷을 입고 밥을 먹는 것도 치약을 짜는 것도 엄지가 아파서 다들 고생을 했다. 엄지손가락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역할이 많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제 알았다. 엄지손가락은 우리 일상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녀석이었다. 엄지손가락으로 훈련을 하고 직장도 다녀야 하기에 저녁마다 손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일은 일상이 되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복지관을 통해 학교를 입학하기 전까지 사실 안마를 받아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 정말 무지한 상태였다. 더군다나 시각장애인이 안마를 한다는 것은 더욱이 몰랐었다. 갑작스레 시각장애인이 되고 생계를 걱정하던 나는 과정이 고되기는 했으나 정부에서 지정한 유보직종이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막상 마주한 시각장애인 안마는 어느 면에서는 참 우울한 현실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에서 지정한 유보직종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다수의 안마사가 퇴폐업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이 매우 안 좋다는 점이었다. 약자를 고려한 배려와 혜택이 도덕과 법을 외면한 채 무분별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배경을 들어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다. 어찌 되었건 결과적으로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하게 되었고 사람을 치유한다는 긍정적 인식이나 안마사로서의 자긍심 같은 건 먼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이 모든 것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리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현실이었다. 다행히도 최근 시각장애인 안마업계는 변화하고 있다. 아직도 유흥업소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장이 있고 여전히 그곳에서 종사하는 안마사들도 있지만 지금은 건전 영업장으로 안마원을 운영하는 시각장애인들도 많고 또 경로당에 파견되어 어르신들에게 효도 안마를 하는 일도 있다. 특히 내가 관심 있어 하던 기업체 헬스키퍼는 장애인 의무 고용에 따라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과거의 이미지가 있다 보니 시각장애인 안마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모를 수가 없었다. 2년 동안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훈련하면서 그렇게 시각장애인 안마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님을 알게 되었다. 학습의 숙지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더라도 대부분의 안마사는 인체 구조와 생리를 알고 실습을 해 훈련한 사람들이다. 어렵게 익혀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시각장애인 안마가 무조건적인 편견만 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성 있게 체계적으로 인체를 공부해서 치유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익혔다.
나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시각장애인이 안마에 대해 자부심을 품고 시각장애인 특유의 직종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를 마치고 원하던 대로 한 기업의 헬스키퍼로 취업을 했다.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이 근무하고 나는 오후에 일한다. 나와 같은 조의 선생님은 경력이 훨씬 많은 분이다. 그분과 가끔 대화하면서 시각장애인 안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곤 한다. 우리 안마가 무슨 대단한 치유를 하지는 않더라도 노동과 스트레스로 지친 사람들, 어르신 등의 피로를 풀어주거나 오랜 시간 와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순환을 촉진하는 등 효과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생각이다. 엄청나게 포장할 것도 없지만 나름 자부심을 느끼고 해나가면 사람들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이다. 이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고 실제로 그 효과를 느끼며 즐겁게 일하고 있다. 지친 사람들의 피로를 풀어주는 따뜻한 안마사가 되고 싶다. 점자 6개의 점은 왼쪽부터 아래로 1, 2, 3,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 오른쪽 열의 점을 4, 5, 6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다. 점자 3, 4, 5, 6의 점은 숫자를 표시한다는 의미이다. 3, 4, 5, 6, 1, 4, 숫자 3. 아래로 2칸 내려오면 3, 4, 5, 6, 1, 숫자 1. 아파트 엘리베이터 층수를 이제는 점자로 읽어서 누른다. 아파트를 나오니 뽀얀 주변의 분위기가 오늘은 날씨가 좋은 모양이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은 12월인데 그리 춥지도 않고 뽀얀 하루가 시작되었다. 출근길이다. 아파트에서 전철까지는 내 걸음으로 약 5분 남짓. 전철 시간에 여유 있게 나왔으니 천천히 오늘의 분위기를 느끼며 걸어갈 수 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반려견과 산책하는 동네 주민들이 있다. 개를 참 좋아한다. 어려서 시골에 살 때 늘 마당에서 개를 키웠기 때문이다. 흰둥이, 누렁이, 새미, 몽실이, 쪼맹이 같이 살던 개들의 이름이 다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유년 시절의 큰 부분을 차지하던 녀석들이다. 그 중에서도 쪼맹이는 시골집에서 마지막까지 같이 살던 작은 개다. 성격이 예민한 구석이 있긴 했지만 아버지와 나 둘이서 시골에 살 때 우리 둘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녀석이었다. 아버지와 싸우고 기분이 안 좋을 땐 마당에 나와 하소연도 하고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종알거릴 수 있었던 친구였다. 그런데 녀석은 정말 희한하게도 우리가 그 집을 떠나기 바로 며칠 전에 죽었다. 이사를 와야 해서 다른 집에 입양 보내고 오려고 했는데 이사 일주일 전에 갑자기 하늘로 가는 녀석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시리고 미안하던지 지금도 쪼맹이를 잊지 못한다. 2년간의 안마 교육과 훈련을 마친 후 직장 내 안마사죠. 헬스키퍼로 출근하는 길에 반려견과 산책하는 주민을 보면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는 근영 씨의 반려견 쪼맹이에 대한 추억담까지 들어봤는데요. 근영 씨의 출근길에는 또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드리겠습니다. 자이언티가 부릅니다. 양화대교. 우리 집에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아침이면 머리맡에 놓인 별사탕에 라면 땅에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날의 날 기억하네.
엄마 아빠 두 누나 나는 막둥이 귀염둥이 그날의 날 기억하네 yeah.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내가 돈을 다 보내 엄마 100원만 했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강아지도 이제 나를 바라보내 전화가 오네 내 어머니네 뚜루루루 아들 잘 지내니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나 양화대교 엄마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좀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그때는 나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네 그 다리 위를 건너가는 기분을 어디시냐고 여쭤보면 아버지는 항상 양화대교 이제 난 서있네 그 다리 위에 동네를 다니다 보면 요즘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오늘 출근길에도 천천히 걸어가며 개의 킁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쪽을 바라본다. 어두운 색과 붉은색이 들어오는 걸 보니 쟤는 얼룩얼룩 다양한 색의 개일까? 개의 모습이 다 안 보이니 멈춰 서서 시야에 개가 다 들어올 때까지 빤히 쳐다볼 수도 없고 그래도 흰색 개가 아니라는 것은 알겠고 엉덩이인지 등인지 어느 한 부분은 보았다. 귀엽게 생겼을까? 귀엽겠지? 궁금해하며 전철역으로 향한다. 역 앞은 출근하는 12시에 해가 떠 있는 방향이다. 고로 안 보인다. 영화에 보면 엄청난 퀸카나 킹카가 나타날 때 뒤로 아우라가 비쳐 눈이 부셔 미모가 잘 안 보이는 장면이 있다. 우리 동네 출근 시간마다 강렬한 후광으로 나를 어렵게 한다. 눈부심 사이를 비집고 조심스레 에스컬레이터에 오른다. 빵 냄새가 오늘도 참 좋다. 버터 냄새다. 사실 오늘은 빵을 2개 사갈 목적으로 여유 있게 나온 것이다. 회사에 가서 간식으로 먹을 생각이다. 전철역에 있는 저 빵집은 값이 저렴하다. 대부분 1,000원. 그중 야채 고로케 1개, 토스트 1개를 사가려 한다. 미리 현금을 준비해 주머니에 넣어왔다. 2,500원. 토스트는 1,500원이다. 가게 앞에 가서 저기요 하고 부르면 아주머니가
뭐 드릴까요? 하고 대답한다. 매일 지나다니고 가끔은 구매한 적이 있어 아주머니는 나를 아는 눈치다. 내가 원하는 빵이 있냐고 묻자 아주머니는 빵을 주시며 들고 갈 수 있겠냐고 물으신다. 가방에 넣어가려고요. 아주머니는 빵 2개를 한 봉지에 넣어 가방에 넣기 편하게 해주셨다. 감사합니다. 바쁠 때는 살짝 귀찮아 하시기도 하지만 오늘은 한가하기도 하시고 또 날이 좋아서인지 서비스가 좋으시다. 빵을 가방에 넣고 조심히 승강장을 향해 걸어간다. 흰 지팡이로 혼자 출퇴근한 지도 벌써 2년이 되었다. 주변이 다 보이지 않아 불안하기도 하지만 늘 다니는 경로라 나름 자연스럽게 다니고 있다. 근무가 오후에 있다 보니 출근은 낮에, 퇴근은 저녁에 한다. 출근 시간은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 않아 괜찮은데 퇴근 시간이면 초긴장 상태다. 사람들이 많으면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고 겪게 된다. 흰 지팡이 보행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안 겪을 일도 겪게 되곤 한다. 출근하는 시간 전철은 원래 오는 쪽인 3번 승강장이 아닌 반대편 4번 승강장으로 들어온다. 급행열차를 보내고 가려고 대기했다 가기 때문이다. 매일 같은 시간에 그 열차를 타기 위해 당연히 4번 승강장에서 기다린다. 그런데 늘 그 자리에서 꼭 사람들과 실랑이를 하게 된다. 규칙적으로 열차를 타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안 보여서 잘못 서 있다고 생각해 딴에는 도와주겠다고 다가오는 것이다. 저기요! 거기 서 있으면 전철 못 타요! 등 뒤로 한 남자가 멀리서부터 소리치며 다가온다. 나를 향해 오는 걸 알면서도 외면하며 또구나 속으로 생각하며 긴 한숨이 나온다. 저기요, 여기는 전철 오는 쪽이 아니에요. 반대쪽이에요. 못 가시면 도와드려요? 아니요. 이 시간에는 전철 이쪽으로 와요. 급행열차 보내고 가느라 이쪽에 와서 정차했다 가요. 라고 인내심을 가지고 짧지 않은 말을 애써 친절하게 설명해 주어도 아니에요. 안 보여서 모르시는 거예요. 전광판에 저쪽으로 온다고 써 있어요. 이런 대화를 벌써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전광판에 뭐라고 나오길래 이러시는 건지. 지난번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은 내가 아니라고 이쪽이 맞다고 하니까 자기 옆에 다른 할아버지를 붙들고 할아버지, 전철 저쪽으로 오죠? 하며 자기 편을 만들어서는 내가 틀렸다고 저리 가자고 난리였다. 목소리는 얼마나 크시던지. 잠시 후 우리 역에서 몇 시 몇 분에 출발하는 전철은 급행열차를 먼저 보내기 위해 4번 승강장으로 들어옵니다. 방송이 나온다. 봤지? 내가 서 있는 4번 승강장 맞지? 회심의 미소로 주변을 둘러보지만 이미 아무도 없다. 늘 이랬다. 실랑이 하던 사람들은 저 방송과 함께 아무 말도 없이 모두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다. 아, 그쪽 말이 맞네요. 이런 말 한 번을 듣지를 못한다. 눈이 잘 안 보이기에 시각장애인들은 자신들이 다니는 경로를 더 유심히 자세히 파악하고 다닌다. 하지만 그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도 하던 말은 마무리하고 가지. 이런 뒷말을 허공에 남기며 그저 나만 아쉽다. 출퇴근길에는 이런 일만큼이나 새치기 또한 빈번하게 당한다. 기가 막히다고 해야 할지 어이가 없다고 해야 할지 21세기 대한민국 지하철에서 이렇게 빈번하게 새치기를 당하기도 한다는 사실이 놀랍다. 저시력이다 보니 조심히 다가가 줄을 서서 전철을 탄다. 조심한다고 해도 간혹 줄 서 있는 사람과 부딪히기도 하지만 어쨌든 나름 애써서 줄을 선다. 그런데 슬쩍슬쩍 내 쪽으로 오더니
내 앞에 떡하니 서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실화다. 처음 겪을 때는 설마 했는데 사실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 아저씨, 거기다 젊은 아가씨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나만 보면 새치기 본능이 꿈틀대는가 보다. 더 기분 나쁜 이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슬쩍 옆으로 그리고 앞으로 쓱 들어오는 사람이다. 창피하지도 않나? 한 젊은 여자가 그렇게 은근슬쩍 뻔뻔하게 새치기 할 때였다. 뭐야? 하고 뒤통수에 대고 외쳤다. 그런데 그 젊은 여자는 내가 안 보이니까 자기 보고 한 소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아니면 그냥 무시한 건지 한번 휙 돌아보고는 그냥 들어갔다. 정말 답이 없다. 어떤 아주머니는 새치기하며 들어가다 양심에 걸렸는지 어쨌는지 갑자기 뒤에 있던 나를 잡으며 아이고, 내가 다리가 안 좋아. 아가씨, 조심히 타요. 이러면서 들어간다. 내가 뭘 했나? 이런 일들이 기분 안 좋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가족,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웃음이 난다.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보이는 시각장애인인 줄 모르고 있으니 자신들의 꼴이 얼마나 웃긴 줄 모를 것이다. 지하철을 탈 때 줄서기는 기본적인 에티켓인데요. 근데 사람이 붐비는 출근길에 흰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근영 씨가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슬쩍 혹은 노골적으로 새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니 씁쓸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애인을 먼저 배려하는 승객들과의 예쁜 만남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아쉽지만 우리 동네 책방 다음 주 토요일에 이어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낭독에는 성우 이지선 씨였습니다. 권진원이 부르는 아버지,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홍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